네, 2020 세계 웹툰 포럼을 다채롭게 만든 이색적인 만남. 우리 강도화 작가님 또 가수 노브레인 이성우 님이 콜라보한 스페셜한 드로잉 쇼를 보셨는데요. 이게 주제가 누구나 자기 그림이 있다였잖아요. 그림도 멋졌지만 이걸 주제로 해서 두 분이 나눈 대화도 아주 멋진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이란 미술 감독님의 진행으로 이어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웹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웹툰 포럼 세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배일환입니다. 저는 네이버 일요 웹툰 경비배드만의 글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술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웹툰 포럼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만화 한국 콘텐츠의 미래, 저작권 보호가 생명이다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 국감에서는 웹툰 관련 화제였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 1000여 개에 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2020년에만 10,000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웹툰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저작권 침해도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불법 저작물 사이트들은 웹툰 OTT 등 신산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네 분을 모시고 웹툰 저작권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작권 해외진흥협회 최희태 사무국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작권 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 최희태입니다. 네. 저작권 해외진흥협회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도 같은데 어떤 협회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협회는 2017년 3월에 일단 창립이 됐고요. 저희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방송, 그 다음에 웹툰, 그리고 음악 관련된 권리자분들이 모여서 지난 2017년 3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생각이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단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불법 유통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해외 침해 대응은 사실은 이제 한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대장금이 이제 그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방송사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기는 했었고, 이제 근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태까지 좀 대응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보호를 놓고 일단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는 저작권법이 그래도 좀 많이 잘 정비가 돼 있는 편이라서 국내에서 불법이 일어나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사실은 단속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화가 돼 있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를 해외에다 두는 이유는 이게 이제 중거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현지의 법을 따라서만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서버를 놓고 불법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불법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방지 대책을 만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협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대응하는 데서 크게 두 가지 이제 투 트랙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해외 전문 그 모니터링 사이트, 그러니까 모니터링 업체를 활용을 해서 24시간 연중 무휴로 자동으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경고장 발송하고 삭제 요청하고 삭제가 진행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침해 대응 업무가 단지 뭐 한 개 기관 또는 한 개 회사 아니면 한 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협력해서 연계를 했을 경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는 최이태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션 3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저작권 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 최이태입니다. 저는 오늘 웹툰 분야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 불법 콘텐츠 침해 대응 프로세스, 동남아 2개국 저작권 침해 현황, 그 다음에 저희 협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대응한 웹툰 침해 대응 결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나 가면 갈수록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유수의 K-팝 그룹들의 인기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저희의 문화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을 선두로 방송,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신한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의 수출이 새로운 경제의 디딤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틈타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 유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갖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소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무료로 손쉽게 이것들을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하고 비례해서 이러한 불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아닌 정부와 공공의 대응만으로는 해외 저작권 보호의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협회는 지난 2017년 3월에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침해 대응을 할 수 있게 민간 주도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대응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관리가 필요한 콘텐츠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의 목록 및 불법 사이트 목록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동 감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불법 저작물이 온라인상의 어떤 서버에, 어떤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는지를 저희가 검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저작물 게시가 확인한 후에 이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들 또는 ISP들에게 경고장을 발송을 하고요. 이런 삭제 요청에 불응한 불법 유통업체한테는 파일 삭제를 위한 경고장을 또다시 재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재차 3차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시 진행을 해서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가 안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고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 경과와 그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되고요. 이거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장이 나가고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 운영진들에 대한 정보나 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확인이 되면 소송 등의 추가적인 대응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2개국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사된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작년엔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만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지금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툰, 영화, 방송, 음악, 물론 게임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일단 우선 주요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 4개에 대해서 일단 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웹툰의 경우 태국이 31.6%, 인도네시아는 36.2%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르별 한국 콘텐츠의 평균 이용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콘텐츠를 어느 정도 평소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였고요. 그 결과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웹툰이 다른 여타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그 4개 장르 중에서 그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용률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 차트에서는 장르별 한국 콘텐츠 불법 복제물 이용량 및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좀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먼저 태국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용량은 약 단위는 100만 건이고요. 1793 100만 건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용률은 61.7%로 음악 다음으로 웹툰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보시면 음악 59.3% 대비 웹툰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지금 저희가 조사한 웹툰, 영화, 방송, 음악만 놓고 봤을 때 웹툰의 불법 침해가 상당히 지금 이 양국에서는 좀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는 웹툰 컨텐츠 온라인 이용 경로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사한 이유는 불법이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좀 주되게 한번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보시면 전용 온라인 서비스, 아마 이게 이제 불법 사이트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웹툰 전문 사이트.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약간 그 웹툰만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사이트 또는 뭐 다른 여타 특정 장르에 대해서만 모여있는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다 보시면 전용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한 불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웹툰 컨텐츠 입수, 시청, 단말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법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장비를 활용을 해서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양국에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결과 다들 예측하시듯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법 웹툰 컨텐츠 공유 경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사는 이제 불법 컨텐츠를 갖다가 입수하게 된 이용자가 이 자료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보시면 SNS를 통한 침해가 가장 일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남아는 아직 그 IT 인프라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USB, CD, DVD 등 오프라인을 통한 그 공유도 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차트는 이제 웹툰의 정품 불법 복제물 인지 여부와 입수 시청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던졌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그 정품하고 불법 복제물을 갖다가 다 같이 입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라는 이제 조사를 저희가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온 게 정품이 있으면 정품을 입수하겠지만 불법 복제물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을 입수 시청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합법적으로 만약에 입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채널이 있으면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를 활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겠지만 뭐 태국,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합법 유통보다는 그러니까 합법 유통 채널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컨텐츠나 뭐 아주 핫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법밖에 입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눈치 안 보고 불법을 쓰겠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합법 시장을 가능한 한 빨리 확대를 하면 할수록 불법을 좀 줄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이 통계조사 결과 좀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이제 합법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웹툰 기준입니다. 합법 콘텐츠 배포 선행 조건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으로 합법 콘텐츠를 배포를 했을 때 당신은 이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모국어로 번역이 돼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컨텐츠는 합법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이제 불법 같은 경우는 물론 번역해서 올라오는 번역본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 같은 일반적인 이제 요즘은 이제 스페인어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여타 다른 공용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자국어로 합법 콘텐츠가 올라오면 기꺼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태국 쪽은 뭐 44.4%, 인도네시아도 49.3%였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또 HD 품질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품질의 작품이면 합법으로 이용을 하겠다. 왜냐면 대다수의 불법 콘텐츠들이 뭐 여러분들도 다 익히 인지를 하시겠지만 스캔 또는 뭐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 씌우고 뭐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픽셀도 깨지고 이미지도 깨지고 굉장히 조잡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스스로도 내 작품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라고 이제 좀 슬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품질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합법으로 이용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 표현이라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해외 진출을 만약에 저희 웹툰을 갖고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일단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합법 시장을 갖다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불법 컨텐츠 이용 중단 선행 요건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불법 컨텐츠가 이러이러한 조치가 되면 더 이상 불법 컨텐츠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이제 안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면 좋겠냐라는 거에 대한 저희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가장 높은 수치는 전체적인 불법 컨텐츠가 감소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이 없으면 소비도 없을 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합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의 확대와 합법 콘텐츠가 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간 제도나 시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는 이 조사에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에서 지난 2019년 동안 웹툰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침해 대응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회원사분들이 이제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영상사, 그 다음에 음악 실현자연합회와 같은 이제 음악 관련된 조직,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레진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제 카카오 페이지 이런 해서 이제 웹툰 플랫폼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 세 개를 일단 장르를 좀 끄집어내서 갖고 왔고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웹툰 부분이 이제 1900개 정도 저희가 일단 그 작품, 그러니까 1900작품 정도를 이제 저희가 일단 작년 한 해 동안 대응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은 약 324만 건 정도 나갔고 그거에 대해서 삭제 조치가 된 건 323만 건 정도 일단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율은 평균적으로 한 99.92%? 그러니까 뭐 일단 경고장이 나가면 그래도 좀 많이 삭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제 경고장 발송수가 조금 매년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인즉슨 이제 불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경고장도 좀 줄어들고 물론 삭제 조치는 그거에 따라서 좀 비례해서 좀 잘 돼야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좀 불법 사이트들의 적발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 경고장 발송수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이 어떻게 보면 경고장 발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삭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운영자,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사이트가 폐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폐쇄된 사이트도 한 297개 정도 되고요. 이제 리다이렉팅은 이제 그 사이트가 더 이상 운영을 안 해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게 이제 우회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가 한 4개 정도 일단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사이트가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운영자 검거를 통해서 사이트 폐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이상 그 사이트가 운영이 안 되는데 이제 단순히 저희가 경고장만 보내고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이트가 조금 그 도메인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은 상황이 되면 이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러 사이트들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다 힘들면 B라는 사이트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지우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약간 계속 가면 갈수록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 침해와 관련돼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저희 협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웹툰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작가님 개인 또는 소속돼 있는 회사가 있으시면 회사 한 개사 또는 이제 저희와 같은 협회 협단체 일개 단체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와 같은 이제 한 개 국가 이렇게 단순하게 따로따로 진행을 해서는 큰 효과를 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 침해 대응과 관련된 효과는 훨씬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작권 권리를 가지고 계신 개개인의 분들이 먼저 본인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작품 활동도 중요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유통사업을 입장에서는 작품 판매도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당장 나한테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등한시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은 이게 정말 약간 바이러스랑 좀 비슷해가지고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바이러스처럼 72시간 룰을 얘기를 하는데 신규 작품 올라왔을 때 72시간 내에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할 경우 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해 대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각 시장별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확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에서 조사된 그 통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불법 이용자들도 합법적인 콘텐츠가 양질의 또 접근이 가능한 경로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유통업계에서 좀 더 그 시장을 좀 많이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아까 나온 것처럼 모국어로 번역하는 좀 양질의 번역 서비스를 담아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서비스할 경우 저희가 먼저 선점하고 있는 웹툰 분야에 대한 시장 확보와 그거에 대한 뿌리내림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현지 정부라든지 해외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와 같은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ISP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좋은 협력 관계에서 저희가 삭제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삭제가 될 수 있는 한라인도 구축하고 또 일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이런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우리 웹툰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하루빨리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좋은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어서 MW 스토리 유대걸 대표님께서 웹툰 저작권 보호에 관련돼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저작권 보호 전문 업체 MW 스토리 유대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MW 스토리가 기술 쪽을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MW 스토리의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활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 엔진에서 불법 사이트 URL들을 차단시켜주는 활동들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 사이트들이 광고로 수익을 보통 얻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노출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광고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는 어떤 기술들이 더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검색 엔진에서 1,300만 건의 불법 사이트의 URL들을 차단했고 그걸 통해서 그 불법 사이트들의 활동들을 제한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더욱 발표가 기대되는데요. 유대걸 대표님의 발표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툰 불법 유통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MW 스토리고요. 그 웹툰 및 영상물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웹툰, 만화, 영상물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소리바다 5에 대해서 합법화하는데 일조를 하는 특허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물과 웹툰에 대해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웹툰에 대해서 웹툰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법 웹툰에 대한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침해율은 24.4% 정도 되고 누적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웹툰을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웹툰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을 만들었고 툰가드라는 서비스를 오픈해서 현재 플랫폼 회사들한테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합법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웹툰에 대한 저작물을 다운받아서 게시하는 형태로 해서 침해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툰 사이트에 대해서 크롤링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웹툰 사이트에 대해서 테이크다운 조치를 하는 형태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저작권 보호 서비스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불법 유통 웹사이트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유통 웹사이트에 대해서 폐쇄 조치 및 접속 차단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채증 서비스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라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모니터링 현황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침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최대한 자동화를 많이 함으로써 저작권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 침해된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검거에 협조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4가지를 기술을 갖고 있는데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크롤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차단 및 경고장 발송, 통계 처리, 삭제된 URL 체크 같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도메인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 4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국가별 검색 엔진 점유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빙, 야후, 얀덱스 순으로 지금 검색 엔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검색 엔진 차단도 구글, 빙, 얀덱스, 야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19년도에 구글 저작권 위반 콘텐츠 삭제 관리 프로그램인 TCRP 파트너로 지위가 확보되어서 구글과 적극적 협조를 하여 구글에 노출되는 다양한 검색 결과들을 삭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 97.6% 정도, 구글, 빙, 야후, 얀덱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 97.6% 정도의 검색 차단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98.63% 정도의 대상에 대해서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검색 엔진에 대한 그런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현황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별로, 그다음 작품별로, 권리자별로 트래픽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자동화함으로써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고장 발송, 통계 처리, 삭제된 URL 확인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함으로써 뛰어난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웹툰 작품명에 대해서 다양한 다국어들을 확보하여 그걸 통해서 저작권 침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까지 저희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저작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운영하고 있는 불법 유통 웹사이트들은 도메인을 자주 바꿈으로써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바뀌고 있는 불법 유통 웹사이트에 대해서 도메인을 자동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속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이트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기 위해서 침해 대응 전략을 크게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메일 수집을 하여 직접 경고장을 발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저작권 보호원을 통해서 침해 신고 대응 및 접속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의 이용자 접속을 줄임으로써 광고 수익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글 등을 통해서 저작권 심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그러한 불법 URL들과 콘텐츠들을 효과적으로 심의 신고하고 테이크다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대표적인 플랫폼사들의 침해 현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건 정도의 침해 URL들을 저희가 수집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써 권리사들과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지 않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한 번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삭제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신고하는 재삭제 추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모니터링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니터링을 통해서 스피드툰이 접속 차단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어로나이닷컴과 버즈툰에 대해서 저희가 체증을 함으로써 운영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스캠 만화 사이트도 저희가 폐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 스캠 만화에 대한 접속자, 운영자를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들도 아주 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레진코믹스 법무팀 정민수 팀장님을 모시고 웹툰 서비스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팀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무팀은 회사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해결하거나 이제 계약 검토, 그리고 이제 불법 복제와 관련된 이제 법적 대응들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제작자들이나 웹툰 관련 업체들은 그 불법 저작권 침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식 사이트에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올라오면 빠르면 한두 시간, 뭐 늦어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이제 불법 복제물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웹툰 산업의 성장에 심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침해가 사실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작권 관련 침해가 작품을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작가분들께서 이제 작품을 창작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시간을 이제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작품이 거의 이제 자식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자식과 같은 작품들이 빠른 속도로 불법 유통이 되면 작가님들은 굉장히 자식을 잃은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라든가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고, 예, 그런 피해들을 많이 듣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웹툰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레진코믹스의 정민수 팀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웹툰 서비스 현장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웹툰 불법 복제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유통 경로별로 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침해 대응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침해 대응 조치들의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목차는 처음 이제 저작권 침해 유형들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침해 유형별 업계에서 하고 있는 대응 방법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제 제언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웹툰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웹툰 불법 복제에서 침해가 심각한 부분은 불법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불법 사이트들은 정식 웹툰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작품들을 굉장히 대규모로 모아서 실제 플랫폼 이상으로 요일별로 연재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회사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정식 플랫폼의 작품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외국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작품뿐만 아니라 일본 만화들도 많이 불법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영어 불법 사이트들을 보시면 이제 각 이제 작품의 회차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좀 쉽게 불법 복제물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어도 불법 사이트들이 만연해 있고요.
이제 중국어 불법 사이트에서도 국내에 많은 유명 작품들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제 한국 웹툰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 이제 한국 이제 회사들이 정식적으로 번역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불법 이제 유통되는 작품들을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 별도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어 사이트들도 한국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불법 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어권에서 한국 작품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스페인어권으로 정식으로 진출하려고 지금 시도하거나 계획 중이거나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이미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포르투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한국 웹툰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이제 정식적인 플랫폼들이 막 이제 태동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제 베트남어로도 한국어 작품들은 많이 이제 불법 사이트에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쪽에 아랍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이런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언어적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SNS를 통해 많은 웹툰의 불법 게시물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디스코드, 이런 다양한 이제 SNS 사이트를 통해서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작품별로 게시물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불법 사이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작품 전체가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쉽게 검색을 해서 웹툰 불법 게시물들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인데요. 유튜브 이제 그 불법 게시물들을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롤로 계속 내려보도록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스크롤을 내리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영상화 시켜서 불법적으로 이제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웹툰을 내려보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한국 웹툰의 불법 그런 유통들이 일어나고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웹툰 불법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언어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경로는 아니고요. 어떤 SNS들을 통해서 비공개 방에서 이런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 있는 URL을 공유하면서 이제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유통은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구글 드라이브 URL 공유를 통해서 또 불법 게시물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웹툰 저작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법과 저희가 느끼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자들이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가장 이제 쉽게 불법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포털 검색 결과를 통해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글이 이제 많은 검색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에 나오는 불법 사이트를 검색 결과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한계점은 구글 검색 결과는 이제 세부 검색 결과가 삭제가 되더라도 같은 이제 URL에 대해서 새로운 검색 결과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실 이제 끊임없는 이제 모니터링과 대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게 검색 결과를 계속 이제 삭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또 검색 결과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적, 물적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반면 그 효과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그치고 새로운 이제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다시 또 삭제도 신청을 해야 되는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제 경고장을 발송을 해서 이제 삭제를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통상 이제 불법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이메일 정보들이 이제 운영자의 이메일 정보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메일 정보가 확인이 어렵다면 이제 불법 사이트의 어떤 도메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CDN이나 호스팅 업체의 이메일들을 확인해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경고장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사이트 운영이 불법이라는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고장 발송 같은 경우는 이 경고장을 받고 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제 그 문제점을 시정해주지 않는 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범죄형 불법 사이트들은 이제 경고장을 발송하더라도 좀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접속 차단, 이제 사이트에 대한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접속 차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법적으로 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불법 사이트들의 어떤 국내 접속을 차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접속 차단이 이제 최대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이트를 찾아내고 빠르게 이제 접속 차단을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제 속도적 한계점도 있어서 지금 관련 기관들과 그런 속도 향상을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기술적으로도 불법 사이트들이 이제 뭐 리다이렉트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우회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접속 차단을 하더라도 이 새로운 도메인 생성이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사이트 도메인에 01, 02, 03을 계속 붙여서 이제 접속 차단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번호로 도메인을 새로 생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접속 차단도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히 저작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이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검거가 되지 않는 한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로서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운영자들을 검거를 하는 건데요. 2018년 5월 달에 밤토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검거가 됐고 그 이후로도 이제 다수의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검거가 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계속적으로 불법 사이트들을 생성해 나가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형사 어떤 이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운영자들이 해외로 이제 나가서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등 어떤 수사에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좀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형사 수사에 있어서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수사력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불법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SNS 대응 방법인데요.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 SNS에 어떤 이제 SNS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SNS 업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저작권법에 따라서 게시 중단 요청을 하면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신속한 시간 내에 삭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게시물을 직접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링크들에 대해서도 운영자한테 삭제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링크만 올리는 것이 어떤 이제 불법인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SNS 운영 업체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주시면 불법 복제 대응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유튜브 대응 방법인데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면 구글에서 이제 유튜브 이제 검색에 올라오는 영상에 대해서는 빠르게 삭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출자에 대한 대응인데요. 이제 그 불법 사이트에 이제 정식 사이트로부터 이미지를 복제해서 유출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자들은 이제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일 수도 있고요. 운영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유출 행위들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사이트들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유출자들의 계정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제 그런 이제 유출자들의 계정을 이제 이용을 차단하는 등 해서 유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명의도용 등을 통해서 어떤 계정을 신규로 생성한다거나 하는 우회를 하려고 굉장히 좀 많은 시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시도들을 또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과 이제 꾸준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실 현업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불법 복제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이제 수사를 통한 검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이제 SNS, 이제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한 유통은 이제 사실 인적으로 물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삭제 조치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웹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이 사적인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자들이 어떤 자율적인 노력이 이제 우선시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유튜브나 SNS 사이트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 이제 권리자들이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런 웹툰 불법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은 사실 범죄 목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숨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권리자들의 힘만으로는 사실 단속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사이트들은 현실적으로 웹툰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불법 이제 그 웹툰 정식 플랫폼에 굉장히 큰 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이제 불법 사이트 운영은 더 이상 이제 사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기업형 범죄 행위라고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식이 갖춰져야만 이런 불법 사이트들에서 강력한 이제 법적인 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운영자 검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수사를 통한 운영자 검거가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변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의 운영 비용과 시간을 소모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접속 차단들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사이트들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이 트래픽을 줄여서 이제 불법 사이트의 수익 원천인 광고들의 어떤 수익을 줄여야 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웹툰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이제 광고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서 이제 어떤 광고 차단 이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련 단체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와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법제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 불법 유통 사이트와 이제 SNS 혹은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유통이 되는 유통 행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사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어떤 SNS,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는
저희가 이제 권리자들이 신고를 통해서 삭제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복제 유형까지 법제를 뭐 전부 다 강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형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단순히 사건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법적인 처벌들이라든가 강력한 이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접속 차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처벌 규정의 그 처벌 수위의 상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범죄형 불법 복제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범죄형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화할 수 있는 제도, 현재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의를 전자심의로 해서 이제 일정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법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형 불법 사이트들은 이제 접속 차단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어떤 도메인 등록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 제한하는 법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범죄형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업계에서도 이제 다양한 광고주들과 협조 요청을 해서 광고 차단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실효성, 이제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범죄형 불법 사이트들의 어떤 광고를 이제 법 제도적으로 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이제 검색 결과들을 끊임없이 이제 삭제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이제 밑빠진 쪽에 물 붓기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범죄형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색 결과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거나 어떤 금치거 설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술적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포털 사이트와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들을 검거를 위해서는 이제 국제 협력과 공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불법 IPTV 운영자들을 유로폴과 뭐 다양한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국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운영자들을 검거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사례가 이제 한국의 중요한 이제 좀 귀중한 웹툰들을 좀 불법 유통하고 있는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서 운영자들이 검거가 되는 그런 좀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응으로 불법 저작권 침해가 더 이상 작가들과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인상적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단속에 있어서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음으로는 부산경찰청 권효진 경위님을 모시고 웹툰 불법 인터넷 사이트 단속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재직 중인 경위 권효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속반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다 저희가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에 걸릴 경우에 실제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단속한 밤토끼나 어른아이닷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실형, 그러니까 징역을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선고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처벌이 중해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단속하시면서 있으셨던 에피소드나 정말 이건 좀 심각하다, 또 어렵게 단속해도 불법 사이트 폐쇄에 성공하신 그런 성공담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담이나 에피소드보다도 제가 그 밤토끼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체가
남의 그 물건을 훔치는 절도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듣고 아 이제 법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공감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사실 이 저작권 문제라는 게 그 이용자들의 인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용하는 것들, 그런 인식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진짜 궁금한데 이용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용자를 처벌하기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도입니다. 그런 절취물을 같이 보고 이런 판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조랑 똑같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라도 이런 거는 상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웹툰 불법 인터넷 사이트 단속 경과 및 그리고 계획에 대한 권효진 경위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권신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인사말도 잘 했다시피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웹툰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 경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잘 재밌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 정말 요즘 핫하죠. 제가 지하철만 타고 가더라도 뭐 핸드폰으로 뭐 보나 보면은 저 웹툰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만 해도 만화방에서 만화 빌려보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이런 웹툰도 다 볼 수 있고 참 이게 우리 사무실 우리 회사 동료 사진입니다. 저 일은 안 하고 웹툰 보고 있죠. 근데 웃긴 게 이 사진에 저 사이트를 잘 보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속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왜 하냐고. 웃자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그만큼 웹툰이란 게 이게 다 그 만화뿐만 아니라 이게 2차적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도 제작될 만큼 아주 큰 이런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안도 많아졌습니다. 자, 제가 단속한 사이트입니다. 18년도에 밤토끼를 단속했고, 그다음에 19년도 작년에는 어른아이닷컴을 단속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이나 이런 검색 페이지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이 현출될 정도로 나름 좀 이름이 있는 사이트들이었죠. 자, 밤토끼 운영 개요도입니다. 살펴보시면 서버는 미국에 있었고 대한민국 그 방문자 수가 13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뭐 3,500만 명 방문했고, 그 다음에 불법 토토 사이트 이런 거 광고하면서 한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죠. 그래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그 다음에 탑툰 이런 웹툰 플랫폼에 9만 편의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른아이닷컴 사이트 운영 개요도입니다. 살펴보면 중국인 1명 끼고 총 4명이서 사이트를 중국 위에서 운영을 했고, 웹툰은 26만 편에, 그리고 도박 사이트 광고도 했고, 종업원을 한 8명 정도 이렇게 고용해서 아주 회사처럼 이렇게 자기네들 이름을 AK라는 뭐 어떤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했던 나름 조직적인 사이트였습니다. 처음 내사 착수 단계 때 본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당시만 해도 웹툰을 뭐 수사를 하겠다 하면 웹툰 그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웹툰이 그냥 단순히 만화고 뭐 이게 뭐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사 필요 사유를 보시면 광고를 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사를 했는데 점점 판이 커져가지고 한 4개월 만에 검거를 했고, 이게 보시면 이게 마지막 성취 당시의 범죄 사실입니다. 피의자는 16년 9월부터 이렇게 밤토끼 제작해서 배너 하나당 200만 원씩, 그 다음에 성취 당시, 그러니까 검거 당시에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밑에 종업원들 고용해서 사무실까지 마련해 놓고 인천에서 이렇게 아주 큰 수익을 얻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거대 사이트로 성장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른아이닷컴 기록 목록인데 보시면 18년 6월부터 내사를 착수해가지고
19년 5월에 이렇게 사건이 막 종결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이 사이트 하나를 단속하는 게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얘네들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이것도 피의자를 7번 조사했습니다. 뭐 투자 받아가지고 1,000만 원씩 투자 받아가지고 중국 위해 사무실 마련해 놓고 종업원들 고용해서 수익금 분배도 뭐 25%씩 나누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거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참 거의 1년 동안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성취를 하고 참 많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근데 이런 사이트 수사라는 자체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도 잡고 싶은데 참 이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밤토끼를 사건을 종결하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 3등까지 했었고, 그리고 관련 기사만 거의 한 1000여 개 정도 보도됐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사건을 했다고 아직도 자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른아이닷컴 검거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웹툰 플랫폼에서 감사하다는 이런 웹툰과 그리고 이런 기사까지, 이런 뭐 짤막한 코멘트까지 이렇게 날려주셔가지고 저도 수사를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참 이게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 개를 잡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게 그때 밤토끼를 단속하고 나서 나왔던 언론 보도 그 꼭지인데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 그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커진다, 풍선 효과 나타나고 그게 어른아이닷컴이었다. 이게 어른아이닷컴을 수사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참 이게 2020년 국감자료인데 웹툰 사이트가 2년 새 1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살펴보면 우리가 수사를 해도 계속 생겨나니까 저희도 힘이 많이 빠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트 도메인만 바꾸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불법 사이트 중에는 이런 링크 사이트를 모아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웹툰 카테고리에 있는 불법 사이트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 페이지 뿐이고 지금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있는데 불법 웹툰 사이트만 거의 100여 개 가량 되는 정도로 참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참 이게 광고가 하나, 둘, 셋, 넷, 총 한 15개 정도, 이게 웹페이지 기본 페이지에 있는 15개, 웹툰 사이트 하나에만 광고가 한 70여 개 이렇게 달리는데, 이게 그때 피의자 어른아이닷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보시면 배너 하나가 3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검거 당시에 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40개가 달리고 월 평균 300이라 따지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다음 웹툰의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그 웹툰 관계자분이 해주신 말인데, 얘네들 어른아이닷컴 얘네들이 웹툰 프레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사이트 틀을 그대로 이렇게 파는 건데, 보시면 진짜 재판매하는 게 너무나도 좀 강력한 처벌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보시면 이게 그 광고 내용입니다. 어른아이 웹툰 프레임을 분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이트를 그냥 그대로 파는 거죠. 요거 그냥 소스만 가져가면 또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사이트도 제작이 쉽다는 내용이겠죠.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2018년 8월경 시작한 서비스로 그대로 파갈 수 있다. 별다른 컴퓨터 조작도 없이도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월 40만 원만 지급하면 불법 웹툰 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돈이고, 그리고 이런 사이트 자체가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도 희소식입니다. 그 밤토끼 운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아직도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고, 이게 매우 중형입니다. 2년 6개월 정도면 그 정도로 중형이 선고된 것도 희소식이고, 그리고 이게 경남청에서 아마 제가 저희 형이 한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아주 이제 법정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게 희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웹툰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10억 원 소송하는 등, 그리고 어른아이닷컴도 이렇게 10억 원 민사소송하는 등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액션만 나와주더라도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웹툰 플랫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뭐 공동 대응을 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사기관에서도 뭐 지금 특별 단속도 내려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가지고 꼭 검거해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수사를 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연사분들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웹툰 저작권뿐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쓰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한국 웹툰이 한 단계 넘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웹툰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2020 세계 웹툰 포럼. 만화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제는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내년에는 직접 현장에서 국내의 만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